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공개 열람복사와 관련해서 열람복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청산까지 자료를 보관했다가 어떻게 인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람복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료보관 인계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자료보관 인계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겼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람복사 신청입니다. 제가 강의 드릴 때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주로 많이 보여드려요. 그런데 각종 교재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편집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법령을 딱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시고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력사항이나 네이버 밴드 이런 여러 가지 교재 구입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있는 동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링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데 보시면 제22조 시행규칙 20호에 보면 제목은 자료의 공개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뭐 기업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요청한다. 이럴 경우도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장 앞으로 또는 조합 사무실 업무용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복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건방지게 와가지고 양식이 다 정해져 있는데 조합에 와가지고 양식에다 해야지 왜 하지 마, 접수받지 마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자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포함된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온 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해설해 놨는데 사용 목적을 기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사용 목적을 그냥 궁금해서 조합에서 일을 잘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목적하고 다르잖아. 해주지 마.는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열람복사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토지등 소유나 조합원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니까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만약에 조합 임원들 또는 조합장 해임을 위하여 써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불문하고 일단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목적을 안 썼어. 그러면 불러다가 목적을 쓰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보완해야지. 목적 안 썼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거는 형사처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란으로 왔다고 해서 기일을 넘겨가지고 복사 안 해주고 있다, 고소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형사처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자료보관 및 인계인데 지금까지 열람복사하고 공개만 하라는 거지 무슨 보관하고 인계, 어디다 인계하라는 얘기냐.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확대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에 보면 125조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추진위원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다 이해하시죠? 이제 강의를 들으셔서.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제124조 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전부 다입니다. 그 각 호에 있는 서류뿐만이 아니고 관련 자료로 생각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이거는 이제 총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는 중요한 회의겠죠. 어떤 중요한 회의냐?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업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 어떤 건지 대통령 보면 되겠죠. 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 녹음,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게 청산 종결시를 얘기합니다. 청산 시작이 아니고 청산 종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느냐, 다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얘기한 게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입니다. 속기록은 뭐죠? 속기사가 자기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 자격이니, 그러니까 속기사가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듣고 현장에 가가지고 속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글자화 해가지고 문서로 만들면 그게 속기록이라고 나와요. 속기록. 그런데 간혹 가다가 조합총회나 중요한 대의원에 보면 속기사가 출장을 와서 합니다. 출장을 와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녹음을 뜨기 위해서 속기사가 나와서 하고, 속기사가 열심히 치는 이유는 녹음을 뜬 걸 가지고 나중에 사무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녹음만 뜨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작업을 먼저 초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기사가 와가지고 속기한 것만 속기록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속기사가 안 오더라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녹음을 뜬다든지 아니면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속기사한테 주면 속기사가 그거를 듣고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속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니까, 우리는 속기록만 입수를 하면 녹음하고 영상 파일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속기록이 혹시 잘못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속기사하고 짜가지고 일부 녹음 내용을 다르게 속기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녹음 영상 파일을 없애버렸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속기록은 있어야 되고 또 녹음 또는 영상 자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좀 확실하게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속기록의 관련 자료는 녹음 또는 영상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녹음 또는 영상 자료가 없으면 속기록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 만들고 그 다음에 녹음 또는 영상 자료도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그렇게 보관하고 힘들다고 없애버리겠어요. 그래서 속기록이 맞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다 이거를 보관을 합니다. 대신 녹음으로 하든 영상 자료로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에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라는 걸 뭔 얘기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 해설집에 해설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124조 1항에 기재된 서류 플러스 이 서류의 관련 자료 플러스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속기록이 다 보관해야 된다고 해설해놨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뭐냐? 용역계약, 변경계약을 포함하는 용역계약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의 이사회. 자,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개최했다.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런 회의를 다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임, 해임, 징계 및 토지 등 소유자 자격에 관한 대의원의 이사. 설립된 경우는 조합원이라고 되면 당연하죠. 그래서 대의원의 이사회의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또 왼쪽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축대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대부분의 경우죠. 뭐 조합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고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 등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계를 태만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뭐 별거 아니네,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계할 시점은 청산 종결 시시잖아요. 그런데 청산 종결을 해버리면 조합이나 사무실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받으면 순수하게 조합임은 개인 돈 내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쏙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관계서를 시장군수 등에 인계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조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서를 인계받은 시장군수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자는 인계할 필요 없어 자기가 5년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인계를 받은 시장군수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비사업조합의 관련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캐비넷 몇 개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조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서울만 해도 한참 이게 그 많이 활성화될 때는 800개, 1000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방도 2, 300개의 조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5년간을 보관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에.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오지마, 우리 보관할 데 없으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보관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과태료를 무니까, 아, 그러면 공무원 보고, 아, 이렇게 안 받겠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 그래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아, 우리는 몰라, 안 받겠다니까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5년간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할관청은 분명히 이걸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안 받아줄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해가지고 안 받아? 그럼 잘 됐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보관을 하도록 얘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입니다. 어느 정도 형사처벌을 받느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면 이제 쭉 벌칙이 나와 있는데 137조입니다. 137조를 법령집을 보시면 쭉 나와 있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7조 확대를 제가 해볼게요. 137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은 거 아니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1호부터 쭉 나가는데 밑에 보시면 12조에 나와 있는 것이 서류 및 124조 1항에 따른 그 서류입니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 신행하는 대관사업의 그 대표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열람 복사해 달라니까 아니면 공개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문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사업시행계획 자료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는데 서류가 위조됐거나 일부 빼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대로 된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법조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뒤늦게. 처음엔 이 조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줬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서류다. 엉터리 서류를 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 명부하고 조합원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 그러는데 아주 1, 2년 전 거를 줘가지고 해임 총회를 하려고 막 연락을 하는데 전부 옛날 주소지야. 주로 언제 많이 바뀌죠? 이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데 전세 나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주소지가 다 새로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 그랬더니만 상당히 엉터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회개최 통지문을 보내고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반송되어 온다. 아니면 상당 부분이 반송되어 온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짓으로 줬다고 해가지고 많이 고소, 고발이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자,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 두 개는 비슷하겠죠. 이거는 공개고 이거는 열람복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한다든지 열람복사할 때 잘못된 자료, 그릇된 자료 똑같은 의미죠. 열람복사해 준 거 다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가면 여러 가지 해설집에다가 내용을 써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조에 가면 또 있습니다. 138조는 이번에는 아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인데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호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길지만 우리가 다 봤던 조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호에 보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조합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속기록 만들라고 되어 있고 청산시까지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미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냐 하면 속기록 옛날에 안 만들었는데 그럼 빨리 만드십시오. 빨리 만드셔가지고 잘 몰랐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때리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어떻습니까? 위반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해서 받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반해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으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임원 결격 사유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 조합 임원이 자동적으로 결격 사유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날부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들을 해임시키고 자라려면 해임총회를 해야 되는데 해임총회 하려면 절차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열람복사를 계속 신청해가지고 15일 이내에 복사 안 해주면 형사고소하는 거죠. 형사고소가 처음 같은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좀 봐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처음 같은 경우에 좀 심하면 100만 원 넘게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진짜 웬만한 건 다 공개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15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깜빡이가 못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임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